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요새도 좀 떠 있을 거야 아마. 네이버나. 분양권 전매 제한은 3년으로 완화 됐는데 실거주 의무는 유지. 뭐 이렇게 된 기사가 있어요. 여기서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분양도 정비사업에서 해당이 되겠죠. 나머지 실제로 민영주택사업에서의 분양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사를 보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은 3년으로 완화, 실거주는 유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비사와 관련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관련이 될까? 모든 부동산 기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사가 관계 법령이 내가 관심 있는 조문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 내가 뭐 알 필요도 없지. 무조건 저 아는 뭐해.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럼 정비사하고 무슨 관계 있냐 내가 명의했잖아 서두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양권 전매의 경우는 뭐 일반 분양의 경우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또 특히 이 투기개발지구가 해제가 됐잖아요. 오는 1월 5일 날 공시에 효력이 발전이 돼가지고 강남 3구하고 용산 4개만 살려놓고 나머지 다 풀어버렸잖아요. 네. 그럼 투기개발지구에서는 무슨 적용을 받나? 우리 정비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겠지. 투기개발지구에는 네. 조합은 지휘승계도 받고 그리고 전매 제한도 받겠지. 근데 이 전매 제한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전매 제한을 받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주택법에서 조문을 찾아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주택법 전매 제한은 아마 법에서 규정해서 대통령을 명으로 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행령에 내려놨을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13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령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안 가니까 당연히 업무 보고 내용 속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덩달아서 실거주까지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거주는 주택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실거주 2년이라고 하는 것은 2년에서 뭐 5년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이것을까지도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애들이 말 안 듣지. 안 들어주면 못 고치는 거지 뭐. 그리고 이 기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분양권 전매 제한은 2023년도 4월 7일 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포한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제가 조문을 찾아봤어요. 물론 이게 2023년도 일산 부동산 대책에서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기사들은 여러분들은 쭉 찾아보시고 주택법 시행령 2023년도 4월 7일을 보시면 주택의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이렇게 해서 최대 10년까지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줄이고 이게 개정 사유를 써놓은 거예요.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까지로 제한했다라고 하는 거고 개정 이후에요. 여기 보면은 2023년도 4월 7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전매 행위 제한 해서 여기서 보시면 별표,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법률한 사람들은 그냥 시행령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별표는 보통 시행령에 붙는 거야.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보면은 전매 행위 제한 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 73조 1항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73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다 쓸 수 없어서 별표를 뽑아가지고 시행령 제 밑에다 깔아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호에 보면은 64조 1항 1호 2주택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수도권은 3년.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이겠죠. 서울, 경기, 인천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과열지역이라는 말 나와요. 3호에. 그죠? 과열지역. 이 과열지역은 별표에 나오지만은 이게 여기 가로 열고 써놨죠. 청약 과열 지역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우리 그 도정법 배울 때 공부했죠.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그 주택의 공급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도 위축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위축 지역. 이게 뭐 나도 잘 못 들어본 용어인데 이번에 찾아봤어.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도 조금 더 정도가 약한 거 여기 찾아보시면 다 63조 1항 2호를 보면은 여기 1항 1호가 조정 대상 지역 강도가 좀 센 거고 위축 지역은 조금 위축된 이 지역 창조적으로 약한 것은 요번에 바뀔 때 공공택지 경우는 6개월 그 아닌 것은 아예 전매 제한이 없어. 여기서 공공택지는 뭐죠? 공공택지는 주택법을 보시면은 공공택지의 개념이 나와요. 주택법 제2조에 보면은 주로 사업 시행자가 LH나 SH 또는 공기업 사람들이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가 공공택지고 그 주로 공공택지 대상지는 저거예요. 개발 제한 지역하고 임야나 이런 거를 풀어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택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를 공공택지라고 그러는데 이 공공택지의 사업장은 훨씬 더 전매 제한하고 강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공공택지가 긴 거하고 아닌 거를 따로 찢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이것만이라도 알아주시면 돼. 투기과열지구에서 3년, 1년 수도권으로 찢어가지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도 3년, 1년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도 좀 정도가 약한 위축 지역은 공공택지만 있고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 그러니까 민간택지는 뭐냐면은 정비사업에서의 택지를 민간택지라고 해요. 왜냐? 그게 공공사업 시행자가 한더라도 그게 공공택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왜냐? 우리 주택법 2조를 찾아보시면 공공택지의 개념이 별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용어 정의부터 먼저 찾아서 공공택지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이 법 조문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히 기간별로 짜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까 첫 번에 그 법조문 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게 어디냐면은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포함되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딜 찾아봐야 돼? 주택법을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찾아보면은 그 법 조문에 투기과열지구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가 들어갔으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으면 분양가 적용을 안 받겠죠. 그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편해. 그거를 무슨 뭐 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그럼 뭐가 해당이 되는가? 전매 제한이잖아.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면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엉켜가지고.
나 사실은 뭐 전매 제한이나 청약 제한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하기가 싫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기사를 이해하려면 또 정비사업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일반 분양을 받을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투기과일주가 해제가 됐을 경우에 그럼 실거주하고는 어떤 관계냐? 전매 제한하고 실거주하고의 개념이 분리가 됐다는 거죠.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이거 어제 새벽에 기사를 이렇게 쭉 스크린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줘볼까 했는데, 이 보도자료가 한 30페이지가 되는데 이 요지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1월 5일날 발표된 거예요. 보면은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중에서도 수정하고 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일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 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해제에 따라서 부동산 대책에서 공고나 이런 것들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과 조치를 둬요. 1월 5일 목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투기과일지구가 해제가 되면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해제된다 라는 거고, 여기서 공공택지라고는 안 써있죠? 민간 택지는 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사업 같은 것이 민간 택지예요. 그럼 민간 택지 외에 공공택지는 뭐냐? 그건 아까 얘기했죠? 주택법 찾아보라고. 거기 보면 정리가 돼. 그래서 서울 경기 중에서 이렇게 해제가 됐는데, 이 해제가 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이 강화되어 있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번에 그래서 이 투기과일지구에서는 분양가 상한 지역과 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과일지구하고 링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서울시 쪽방촌을 비롯한 용산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수용 방식으로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공급권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수용 방식인데, 이 수용 방식은 투기과일지구가 아니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 그리고 주거재생혁신지구라고 따로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요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돼도 안 되든 이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 법을 고쳐서 앞으로 도심복합개발사업 같은 것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제를 시키겠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주택법을 고쳐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투기과일지구가 해제되고 조정대상을 해제함으로써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는데, 이게 보도자료인데 당연히 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행령을 고치겠죠. 그죠? 실거주는 고치지 못하더라도. 이따 실거주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는데 수도권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3년하고 1년으로 줄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도 다른 지역은 6개월하고 하나는 아예 위축 지역은 제한을 풀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하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전매 제한의 기간이 서로 달라. 근데 이 기간이 다른 것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관계 법령을 내가 대비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안 열려. 내 잘못이 아니고 컴퓨터 잘못이니까 나중에 이 자료는 내가 넘겨줄게요. 그래서 정리가 돼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과 크게 관계가 없어. 우선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이 기사 내용들을 쭉 보시되 한 가지 더 추가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거주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실거주 하잖아요. 법령에서 실거주라고 안 나와. 사실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먼저 내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그 토지거래 허가 부분 있죠. 토지거래 허가에서 실거주 2년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토지거래 허가에 물렸을 경우에는 내가 이번에 그 원고 보라색으로 정리했는데 색깔 이쁘죠? 이게 몇 번 고친 거야 이게 지금. 빨간 거, 보라색, 녹색까지 이제. 실거주 2년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보면은 쭉 나와요 여기. 실거주는 여기 2년으로 아주 딱 찍혀서 나와.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아까 토지거래 허가에서의 실거주 2년하고 주택법에서의 실거주하고 개념이 달라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재개발 사업의 공공재개발은 전매 제한하고 실거주가 걸리도록 되어 있어. 이 조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근데 부동산 13대책에서 아까 그 나와 있는 거 보면은 13대책에서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를 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그대로 써놨다가 시행령하고 이게 다 바뀌면서 이제 이걸 원고를 바꾼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2003년도 4월 7일날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이 개정이 돼서 수도권은 10년이 3년으로 나머지는 1년으로 완화됐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보도했는데 이 법은 지금 국회 계류 중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근거 규정을 보면은 여기 있네. 내가 정리 여기다 해놨네. 주택법 57조 2에 보면은 해당 주택의 최소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거주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여기 시행령으로 밑으로 위임했죠. 5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실거주는 최소한 5년 이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시행령 60조 2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 이게 실거주라고 양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서 최대 5년짜리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80에서 100% 미만은 3년으로 정하고 가는 여기 공공택지로 되어 있어요. 나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거. 정비사업은 그럼 어디에 포함되겠어요? 밑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실거주 2년 나오는 게 여기 뒤에 밑에 나오는 2년이에요. 보통 80% 미만은 3년이고 80에서 100이 거의 해당이 되니까 실거주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법 시행령 60조 2고 이 모법은 57조 2예요. 그래서 요번에 실거주 2년의 경우에
해당이 안 된 것은 이 법 57조 2가 개정을 하지 못했다 라는 거고, 당연히 이게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밑에 거 주택법만 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간을. 여기 그런데 요번에 내가 찾아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 시행령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고, 이것은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전매 제한을 완화했잖아요. 시행령 별표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유경준이가 지금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2023년도 2월 2일날 유경준이가 발의한 거를 보면은 아까 그 57조 2를 78조의 3으로 바꿨어요. 여기에 보면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이렇게 고쳐서, 다시 말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땅하고 토지하고 따로따로 찢어가지고 사는 거 있죠. 그거의 경우에만 입주자의 거주 의무를 두고, 앞에 있는 법률 제명이 토지 임대부의 실거주잖아요. 그죠? 이게 그 뜻이라고. 나머지 조문은 5년의 범위로 정하는데, 여기 봐요. 사업주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2조 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을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삭제했죠. 그 다음에 신행정 수도 삭제했죠. 3호 도정법 2조 2호에 나오게 되는 공공재개발 삭제했죠.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실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분양가,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재고주를 아직 강의를 안 했어. 그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데, 민영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먼저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그거를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를 내가 왜 꺼내냐면은 일반 분양분에 해당되는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공공재개발에 관해서는 이게 다 걸려도 걸린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법을 고치면은 전매 제한이 완전히 실거주 의무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만 있고 나머지 건 없었다고 그러잖아. 여기서 여태까지 얘기를 하면 못 듣는 거야. 실거주가 없애도록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것은 살아있고, 그냥 아직 2003년도 4월 7일날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여기 전매 제한만 완화를 해서 여기 써놨잖아요. 녹색으로. 수도권 3년,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도 3년 1년인데, 과열지구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아, 이 조정 대상 지역도 이제 눈치껏 딱 잡아보니까 과열지역하고 위축지역이 있구나. 이렇게 갱도를 잡아야 돼. 그래서 둘로 찢어가지고 찢는 이유가 뭐야? 과열지역하고 위축지역을 찢는 이유가 뭐야? 과열지역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에는 1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축지역은 공공택지는 6개월, 나머지는 없음. 그지? 이건 수도권으로 안 나눠. 왜?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과열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구나. 금액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위축지역은 사실은 수도권이 아니면서도 그 중에서 좀 들쑥날쑥하는 지역들을 아마 핀셋으로 집으려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내가 느낌상으로. 그래서 그랬고, 지금 실거주는 분양가 상한제든 아니든 공공재개발은 무조건 여기 얻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사업이 더 안 되겠지? 어저께 제가 중개사 부지부장을 만났는데, 마포 공덕동이야. 나한테 공부를 했어, 옛날에. 근데 공공재개발로 간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한 달 전에는. 그 어제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대표님 신통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더라고. 신통으로 가게 되면은 실거주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맥락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신통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빠져나가게 되고 당연히 적용을 안 받지. 그렇게 되고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으로 가가지고 층수를 높여서 때려짓겠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같이 하자 얘기를 했는데 공공재개발에 내가 너하고 일할 필요가 없는데 신통으로 가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가마.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 그 대신 특별 건축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화 지역으로 해서 가겠다는 거야. 그럼 중개사가 많이 늘었지. 일취월장했더라고. 야, 그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실력이 늘었냐. 공부를 많이 했어. 나름대로.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뭐 지금 현재 내가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주제는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 기사 2월 13일에 나와 있는 2대1 기사에 보면은 전매 제한은 풀리는데 실거주는 해야 한다고요? 정책 엇받자. 전매 제한만 풀리면 뭐 하냐고. 들어가 살아야 되는 그 기간을 그대로 살아있으면 못 팔죠? 그 기간 못 채우는 처벌 조항이 있잖아. 이게 이제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들은 1분기 내 시행 예정인 이미 2023년도 4월 7일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 전에 나와있던 기사지. 전문가들은 2003년도 4월 7일날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됐지만 내가 기사라면 이제 그렇게 쓴다 이거지. 아직까지 주택법 57조의 그 규정이 폐지가 되지 않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올린 토지임대부 실거주 의무 조항에 보면은 공공재개발, 나머지는 이렇게 공공재개발 실거주 의무 폐지 규정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는 반감이 된다. 뭐 이렇게 기사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냥 내가 얘기를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궁금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이렇게 보시고 거기서 자세하게 법률 규정 안 나오지. 그걸 찾아 들어가면은 이해하기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쉬었다 다시 할게요.